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자, 먼저 이제 매매에 대한 개념을 요즘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가지의 기법만을 추구하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라는 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매매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대응을 할 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또 수익을 낼 줄 알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투자자 성향은 또 있겠죠. 기본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직장인이고 차트를 많이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한된 어떤 매매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성향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주식이 여러분들의 성향에만 그렇게 맞춰서 이제 움직여주는 시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막 이렇게 열어서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매매 개념이에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시장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또 시장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기회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어떤 매매 패턴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 시장에 맞춰진 매매 기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단타에 대한 얘기인데 뭐 깊게 나아갈 수는 없겠죠. 어차피 뭐 다 얘기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개념 자체가. 이제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익히게 되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부 카톡방에 한번 얘기를 했죠. 네,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로 공략하기에는 이 신규 상장주만한 게 없기도 하다. 정말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한쪽으로 기울면,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면 거의 뭐 그냥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한번 받은 모멘텀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려서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를 제가 먼저 이렇게, 이거 맞나? 예, 맞네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제가 다 모았어요. 이제 11월부터 아마 상장된 종목들을 이렇게 모은 건데, 얘는 빼고요. 얘는 빼고. 자, 이렇게 모았거든요. 이렇게 모았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죠. 얘도 빼고. 자, 이게 신규 상장주죠. 특징들을 보죠. 그러면 사실 뭐 세력이 매집을 들어오거나 막 그럴 만한 타이밍은 없어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장난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발성으로. 그래서 단발성으로 장난치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장난이 끝나는 게 너무 빨리 끝나서 한번 방향이 하방으로 흐르면은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거고, 방향이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면 올라가는 게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얘기를 했냐?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주가 깊게 눌릴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신규 상장주가 이제 특징이요, 얘가 시장에 딱 출몰을 한 거잖아요. 시장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전진 바이오팜이. 자, 그럼 얘가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얘가 관심을 얼마나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평가가 됩니다. 처음에 상장했지만 오름세로 갔지만 계속 하락세로 가서 마이너스 15%, 다음 날도 마이너스 15%,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조정이 거의 끝난 듯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게 평가를 딱 받는데 그 평가가 거의 끝날 때쯤에 급등이 나옵니다. 평가가 끝날 때쯤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고평가의 주식이야 하면서 막 오른 애들은 많이 올라도 며칠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많이 보지 마시고요. 올라도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올라타지 마시고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쭉쭉 밀린 애들을 지켜보세요. 왜? 결국 밀리면 급등이 나와요. 우리 일반 개별주 같은 경우는요, 일반 개별주들은 자, 이렇게 계속 밀리면 그냥 밀리는 대로 밀리기만 하고 급등이 안 나오고 계속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개별주들은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몇 달이냐? 한 달 동안, 그죠? 예, 이
2달 동안 보합 주다가 한 달 동안 밀려도 급등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주는 그렇지 않아요. 신규 상장주는 얘는 이제 멈추면 그냥 나옵니다. 멈추면은.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세요. 한 달 안에 얘는 아직 안 나왔죠. 자, 한 달 안에 롱바디 양봉 윗꼬리 길게 달린 애들이 잡혀요. 그죠? 잡혀요. 꼭. 안 나오진 않아요. 이건 갭상승. 안 나오지 않아요. 밀리다가 잡혀서 끌어올라갑니다. 끌어올라가는 힘이 단번에 그냥 깊게 길게 단번에 롱바디 양봉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그래서 얘네가 쭉쭉 밀릴 때마다 그 다음 봉에 항상 주목을 하셔야 돼요. 단타하시려면.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규 상장주를 좀 노리고 싶다. 왜냐면 세거든요. 정말 한번 올라갈 때 이게 정말 세요. 분봉을 보시면. 그래서 얘네를 내가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눌리는 거를 잘 관측하셨다가 그날 양봉으로 뜨는 거, 그리고 양봉으로 뜨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뭐 체결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상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이 모멘텀이 또 이 강세가 한 달 또는 2달 가면 끝나요. 이제 그 뒤로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특징상 이런 거예요.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자면 쫙 시장에 딱 출몰을 했어요. 얘가 시장이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별로 좋은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다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이제 미리 이거를 사놨던 이제 상장하기 전에 미리 사놨던 사람들도 이제 실망하면서 매물을 던집니다. 아 뭐야 이거 별거 아니었잖아.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네 하고 던집니다. 자 그럼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던져요. 그냥 매도해요. 자 그러면 계속 내려갈 수 없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 시점이 딱 발생을 합니다. 그때 양봉이 나오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게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모멘텀은 강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또 모멘텀을 한번 받으면은 강한 양봉 같은 거를 쭉쭉 발생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 안에는요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요. 신규 상장주에. 그래서 그 뒤로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이런 거죠. 저번 달 11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을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12월 말이니까 11월 달부터 상장된 거 12월 달 상장된 거를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면 내가 매수할 타이밍이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는. 그럼 얘는 이제 하락 장세 그런 거 영향을 받냐? 그런 거 별로 받지 않아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한 2달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에 완전히 적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요. 같이. 근데 그 전에는요. 딱히 그런 시장의 영향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가. 어차피 매수한 사람도 없거든요. 얘네를 뭐 좋다고 들고 뭐 시장에 따라 산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이 종목들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기에는 뭐랄까 그 모멘텀의 힘이 아직은 발휘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발휘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영향권 안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만을 노리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 힘이 얼마나 좋냐면 이 BP도 이름도 이상해. BP도라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정말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시장에 출몰하고 나서 장 초반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했다가 지금 37,000원에 시작했다가 거의 여기 시작했다가 개파락을 그냥 맞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하락 정적 이제 발동되면서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어요. 최저점은 마이너스 27%. 뭐 그냥 2분 만에 하한가 맞은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게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후반에 보세요. 후반에 3시 6분부터요. 치고 올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단번에 20% 이상을 찍어버립니다. 상한가 쳤었나? 단번에 20% 이상, 25% 이상 쭉 이렇게 찍어버려요. 이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사실 이 지금 강의의 포인트예요. 신규 상장주는요, 이렇게 한 번 칠 때 일봉상의 모멘텀도 사실 강한데, 이제 1분 봉상 단기 그날의 모멘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트레이딩 연구를 한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연구를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절대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는 거 공략도 하겠지만,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접근해서 1분 봉상으로 깊게 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상장하자마자 올랐던 거, 얼마 전이 아니죠. 그 에어부산, 그쵸? 이거는 근데 제가 솔직히 저도 놓쳤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일자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신규 상장주 이때 뜬다. 그거는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전장에 이거 다른 종목 보느라고 이거는 제가 체크 못했어요. 이것도 체크가 했으면 바로 이제 공략 대상이죠. 왜?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경우는 일반주에선 거의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힘도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신규 상장주 힘입니다. 이런 게. 자, 보죠. 4,000원이에요. 4,000원 싸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사도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9%가 올라버립니다. 1분 만에. 물론 이제 여기서 밀려갖고 쭉 한 5%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봉에 이제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 정적 걸리고, 정적 상태에서 이제 4%에서 10%가 올라버려요. 1분 만에 또. 그 다음 봉은 또 5%. 그럼 15%가 2분 만에 올라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단타 공략 대상으로 이제 생각해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죠. 눈여겨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단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단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설명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채팅에다가 어떤 분께서 이제 뭐 눌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뭐 시간 다 가겠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 뭐라고 했죠? 주식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만 할 줄 알고 가치 투자만 할 줄 안다. 그럼 시장 좋아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라는 분야는요. 기다리는 뭘 기다려요? 신규 상장하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수익과 가치 투자한다. 그럼 시장이 안정화돼서 코스닥이 안정적으로 이평선이 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의 개념은 신규 상장주 날짜에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단타의 분야는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매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정말 많습니다. 떨어지는 거 하한가도 공략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것도 이제 더 타고 올라가서 공략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규 상장주의 영역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종가에 들어가 시장 따라서 잠깐 수익 받고 나오는 것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힘 들어온 거 눌렸다가 그거 눌린 거 튀어 오르는 거 그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장중에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돌파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마 얘기한 거 말고도 더 다른 어떤 매매 기법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예요. 그 중에 하나, 신규 상장주 얘기한 겁니다. 신규 상장주의 특징과 신규 상장주의 이제 그 모멘텀에 따른 강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한번 오르면 10% 이상 기본이에요. 기본 10% 이상 치고 올라줍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그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감지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뭐 더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신규 상장주에 접근하는 방법, 제가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장 초반, 그 신규 상장주가 상장됐을 때 장 초반에 공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아까처럼 비피도처럼 쭉 밀렸을 때, 그때 얘가 반등을 주나 안 주나 그걸 지켜봅니다. 반등 주면 어떻게 돼요? 비피도처럼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이런 거 봤었어요.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뉴트리였나? 여기는 없네요. 뉴트리였던 것 같은데, 신규 상장날 당일 12월 달 아닌가요? 뉴트리가 아니었나봐요. 네. 아무튼 이런 신규 상장주 밑으로 깊게 눌릴 때 공략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장의 평가 어떻게 받는지, 그러기에 대한 이제 접근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고 쭉쭉 밀려나가서 이제 계속 매도 물량이 쌓여 있을 때 그때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받으려다가 말고 쭉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양봉으로 되는 그런 시점들, 그 다음에 힘들어오는 시점들, 이런 시점들에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일봉만 봐도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있어요. 일봉만 봐도 3분봉으로 한번 보죠. 이번엔 자 3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이거 신규 상장이 좀 웃겨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계속 N파형으로 털고 있는 겁니다. 털고 올랐다가 또 털고 올랐다가 털리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 보면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눌릴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게 지금 변동성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일봉으로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리고 그죠? 길게 달리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얘가 변동성이 엄청 강해서 그날에 내가 저점만 잘 잡아도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가.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좀 좋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진짜 이런 개념을 배우긴 쉽지는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든지 신규 상장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규 상장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상한가 친 DKT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얘도. 아니 어떻게 힘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까? 분명히 어제, 그제 음봉 엄청 세게 맞았잖아요. 11%, 15% 합쳐서 한 16% 정도 박살났는데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 마무리에 져버렸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예요. 일반주에서는 이런 시츄에이션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DKT 같은 이런 변동성을 주면서 가는 애들은 거의 막장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요. 네이처셀 같은, 인터블스나 그런 종목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종목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신규 상장주와 거의 동급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걔네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얘네는 원래 이래요. 신규 상장주의 힘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힘이 좋은 게 단타하기 정말 좋은 거예요. 힘이 좋은 게. 힘 좋은 거 단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힘 좋은 게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단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규 상장주는 장투할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이 없다. 그게 이제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신규 상장주라서 마지막으로 신라젠만 좀 보고 마칠게요. 자, 요즘에 제 강의를 이렇게 올리면 좀 이렇게 반대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제 강의가 좀 요즘 맛이 갔나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전 예전이랑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전보다 조금 더 예전에 말했던 거 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새로운 것들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개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념에 대한 거, 구체적인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은 예전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300일선이라든지 이동평균선 수렴이라든지 뭐 골든크로스라든지 이건 예전 방송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좀 다른 개념 접근 뭐 그런 걸로 제가 좀 바꿨죠. 자, 아무튼 뭐 들으실 분들은 듣고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전처대로 하는 거고. 자, 이 신라젠을 보면 자, 제가 얘기했던 아까 스토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신규 상장됐다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신규 상장됐습니다. 쭉쭉 밀려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등이 겁나 세요. 갑자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시장이 상장된 지 한 달 지나고 2달 정도 이제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제 시장과 이제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돼요. 그냥 시장과 동화가 돼서 쭉 가요. 그냥.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의 모멘텀. 아니, 그냥 이제 시장과 동화됐다 갑자기 모멘텀을 받으면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성격이 생겨요. 예,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서 초반에도 중요한데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게 굳이 안 보더라도 그날 이제 상승한 종목 있잖아요. 그날 상승한 종목 이렇게 보다가 급등했는데 시간 상장한 지 좀 시간 됐는데 갑자기 이제 추세 좋으면서 급등을 했네. 그러면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그 모멘텀의 힘이 지속성을 갖는 게 이제 후반에도 또 등장을 해요. 후반에도. 그래서 그거까지는 또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 강의라서 이제 연말이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좀 정보를 드릴까 해서 이제 개념과 팁을 정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배우시면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참 올해 한 해는 좀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상승장이었던 게 사실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그게 작년이라는 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장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가 망가져서 이거를 뚫어주려면 강한 호재나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내년에 출몰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장기 침체화 돼갖고 주가가 내려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어떤 뉴스나 소식들이 많은데, 뉴스나 소식은 사실 거기까지예요. 그게 실제화 되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뉴스에서 막 위기를 얘기해도 올라갈 건 다 올라갑니다. 2017년도 후반에는 좋았습니까? 경제? 좋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바이오주로 테마로 삼아서 코스닥이 올랐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경제에 대한 앞에 이제 예측이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차피 올라갈 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기회가 또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